연간으로 40% 50% 성장해도 엄청난 건데 분기로 30%씩 성장을 하죠. 분기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엔터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물론 수급 이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네. 엔터주가 실적이 괜찮을 텐데 문제는 4분기는 좋은데 3분기는 생각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체크해 주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기업별로 너무 차별화가 클 네.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JYP는 당연히 3분기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올 거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거지 실제 꺾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매출 한 4,500억에서 4,8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580억에서 한 700억 가까이 영업이익 컨센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다. 네. 사실은 하이브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앨범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다시 컨센이 올라오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가장 소위 말하는 4대 천왕 중에 SM이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을 거다. 그렇겠죠. 그렇게 예상이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조적인 그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SM이 매출은 3,300억대, 영업이 500억 중후반. 그래서 SM도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올 거고, SM을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처음으로 분기 500억대 영업이익 나오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제일 조금 부진할 거로 본 거는 YG인데요. 사실 YG도 분기로 치면 매출은 한 1,300억에서 1,400억대, 영업이 뭐 한 200억 정도만 나와도 시장 컨센을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올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엔터 이 핵심 4대 천왕은 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좀 네. 견조한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좀 이슈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게요. 네. 네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앨범이 대략 예상되십니까? 9월까지 누적 전체. 그러니까 국내 엔터사들 앨범. 엔터사들의 네네. 뭐 웬만한 기업이 한번 뭐 하루 팔리는 게 뭐 100만 장, 150만 장 팔리니까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뭐 기업별로 뭐 2천만 장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1천만 장, 네. 2천만 장 네네. 되면 합치면 뭐 8천만 장, 9천만 장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9월까지 지금 네. 1년이 다 안 끝났잖아요. 네네. 이미 지금 8,300만 장 가까이 팔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연간으로 40% 50% 성장해도 엄청난 건데 분기로 30%씩 성장을 하죠. 분기로. 그래서 지금 9월 달까지 누적 8,239만 장 팔렸고요. 네. 그럼 이게 분기로 치면 40% 성장한 거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일단 JYP가 지금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이 2분기 때 이미 520만 장 초과했고 네. 700만 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0만 장만 팔아도 옛날에 네. 대단했는데 그죠? 네네네. 야. 근데 이제 지금 탑급은 700만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연 매출이 이게 YOY가 아닙니다. QOQ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좋은 게 뭐냐면 공연 매출이 QOQ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굿즈 상품 MD 매출도 QOQ로 20에서 30%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JYP가 재밌는 게요. 비용 지출 철학이 있는데요. 최대한 아끼되 쓸 때는 왕창 쓰자거든요. 이게 재미난 게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을 팔려고 원래 제작비 지출률이 39%였다면 정규 앨범 분기 지출률이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익률이 꺾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 코스트가 나간 거를 물량으로 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0% 이상이 나오는 4대 천왕 중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나타냈고요. JYP가 분기 영업이익률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앨범 판매 약간 주춤한 사이에 이 북미랑 유럽에서 이 대중성을 엄청나게 확보하면서 공연 매출에 대한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개별 아티스트가 누가 활동하냐. 지금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일본 정규 앨범이 지금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있지 미니 앨범이 나오고요. 엠믹스 또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 그 매출인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있지가 다 하반기에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JYP도 지금 북미에서 지금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근데 실패를 하든 안 하든 그 자체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사실은 주가 슈팅이 나왔는데 도로 지금 다시 10만 원 후반 뭐 12만 원 초반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게 다시 이슈로 부각되거나 그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 다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도 뭐 공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분기 앨범 판매량이 662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해도 그 BTS B 솔로 앨범이 202만 장이 팔렸고요. 뉴진스 신보가 약 200만 장 팔렸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뉴진스 구보도 옛날 앨범도 15만 장 가까이 팔렸다는 거고요. 세븐틴은 신보가 아니라 구보만 142만 장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그다음에 공연 그 콘서트 모멘텀은 계속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다음에 BTS 슈가, 르세라핌, 세븐틴, 엔하이픈 공백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BTS를 제외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뭐 N팀까지 모두 다 앨범 컴백을 하고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래서 계속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회사가 내년부터는 이 빌리프랩이라는 그 자회사가 포함이 됩니다. 빌리프랩 관련돼서 연 앨범 판매량 기대하는 게 멀티 레이블 가운데 맞아요. 하나죠. 멀티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빌리프랩 앨범만 450만 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매출에 그렇죠. 그게 매출에 반영되면 뭐 반영된다. 영업이익단에서는 뭐 최소 120억에서 20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JYP보다 훨씬 더 하이브 아메리카를 거점으로 북미에서 아주 빠른 시장 침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JYP나 SM보다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흐름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적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좋은 건 SM입니다. SM도 공백을 찾기 힘들 정도로 NCT라는 그룹을 엄청 많이 쪼개놨거든요. 네, 맞아요. NCT U, NCT 드림, NCT 127, 뭐, NCT 네이션 뭐 다 쪼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NCT 하나가 판매하는 분기 앨범 판매량만 9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SM은 나오자마자 신인 그룹 라이즈가 100 초도 물량이라고 하면 앨범 딱 스타트 끊자마자 초기 일주일이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106만 장을 팔았거든요. 나오자마자. 이게 전무후무한 케이스라서 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스파 아시죠? 그 걸그룹 에스파가 아시아, 미주, 유럽에 지금 아시아, 미주, 유럽만 합쳐서 거의 약 20회 넘게 투어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올 거고 그리고 SM은 아까 그 구조적인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SM 3.0이라 그래가지고 5개 이상의 이제 제작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티스트를 엄청 쪼갠 거 플러스 SM의 NCT 127이 잠깐 공백 기간 있으면 바로 그 틈을 엑소가 들어온다든지 라이즈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공백 없는 컴백이 가능하도록 스케줄 관리를 5개 제작사가 나눠서 했다는 거고요. 4분기에는 NCT 127, 에스파, 라이즈, 레드벨벳까지 또 공백 없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앨범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SM은 상당히 하이브나 JYP 비해서는 단기 모멘텀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SM의 고민은 사실은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먼저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요. SM 한번 밸류에이션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PER 기준으로 지금 25배거든요. 네. 25배, 20배 정도거든요. 근데 25배, 20배인데 JYP랑 하이브가 다 35배가 넘거든요. 근데 그 JYP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30% 넘게 나오는 회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3에서 15%거든요. 그럼 SM 마진율 보시면 SM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진율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에 대한 거는 주가가 저는 충분히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만 SM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치면 3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SM만 독자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서 일시적인 부진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JYP가 하이브가 가는데 SM은 못 간다? 그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제일 조금 많이 걱정되는 게 YG거든요. YG도 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컨센 부합한다고는 하지만 YG 얘기하죠. YG도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고민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블랙핑크의 핵심 3명이 탈퇴 우려가
개별 활동한다면서요. 네, 재계약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너무 불투명하거든요. 회사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그 리사 하나만 계약할래도 1,000억 가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YG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핑크를 대체할 뭐 트레저라든지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급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갭이 그렇죠. 좀 존재하는 거고요. 네. 베이비몬스터는 기대감은 엄청 큰데 이게 데뷔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실망이 나왔고 그럼 언제 데뷔할 건데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11월 달에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얼마나 주가에 반영될지는 의문이고 트레저는 지금 정규 앨범이 지금 한 200만 장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블랙핑크나 베이비몬스터에 비해서 이 시장에 반영되는 이슈는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IP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풀이 SM하고 하이브나 JYP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그게 재계약 시점마다 계속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YG가 고점 대비 40% 빠져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엔터가 커지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싼 YG에서 살래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은 아니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했는데 그럼 엔터주 가운데 관심 기업 탑픽 끊어서 JYP의 유일한 단점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고점 대비 37, 8%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JYP가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고 네. JYP랑 하이브랑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네. 주가 탄력도 측면으로 봐도 JYP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저는 JYP를 말씀드리고 JYP는 사실은 실적이 그 수급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기관 쪽에서도 엄청나게 한 달 내내 지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지금 43%입니다. 그래서 저는 JYP가 다시 조금만 엔터주 쪽에 이게 바람이 불면 네. 다시 지금 뭐 시총 5조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4조 정도는 3조 네. 9천억이네요. 네. 기대감이 있는 엔터 이야기였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